빼앗긴 나라를 되찾은 지 70년. 세계 속에 우뚝 선 대한민국. 그 뿌리엔 자랑스런 선조들이 있다. 어떤 민족도 이루지 못한 기적을 만든 우리나라. 독립기념관은 우리의 자랑스런 공간이다. 독립된 나라의 자유를 누리고 있는데 한켠에서는 웅장한 유물이 공원을 차지하고 있다. 36년 동안 이 나라 백성을 핍박하고 억압했던 흔적들이 해체되어 보관되고 있다. 건물을 보존하고 교육의 장소로 활용되기보다는 해체하는 쪽으로 결정된 결과이다. 우리나라는 세계 정세를 내다보지 못한 결과 나라를 빼앗겼다. 글로서 청칼에 저항한 시인들이 있다. 몇 줄의 글로 저항의 감정을 일으키고 애국심을 불러일으켰다. 시인은 한글로 시를 썼다고 감옥에 갇히고 죽어갔지만 적국의 땅에서 시인의 시와 영혼은 뿌리내리고 있다. 이해관계가 서로 다른 삼국에 걸쳐 사랑받는 시인. 한국과 일본, 중국을 하나로 연결하는 소통의 길. 시인 동주의 이야기다. 북간도의 명동촌에서 태어나 아버지의 나라에 돌아와 대학을 다닌 시인은 19편의 시 속에 그의 고뇌와 영혼을 담았다. 물을 저장했던 저장고와 어떤 인연이 있기에 이곳에 그의 문학관이 지어졌을까? 자화상 시를 통해서 우물 속의 자신을 들여다보았다. 우물입니다. 실제 우물입니다. 그런데 그 우물은 들여다보는 우물이죠. 밖에서 들여다보면 뭐가 보입니까? 내 얼굴이 보이고 내 위로 보이는 저 하늘에 흘러가는 구름, 또 밤이면은 그 북두칠성도 거기에 어려서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들어와 있는 이 물탱크 자리인 이곳은 위로 쳐다보는 우물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거는 우물을 밖에서 보는 것이 아니고 우물 속에 들어와서 쳐다보는 우물. 다시 말해서 윤동주의 시의 세계에 들어왔다. 그렇게 느낄 수 있겠죠. 그는 우물 속에 자신을 들여다보았지만 지금 우리는 우물 속에서 밖의 나를 들여다본다. 이게 이전실이야? 가압장 탱크가 문학관으로 변신을 하여 시인의 자화상과 저장 탱크에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된다.
부끄럽다는 표현으로 시를 써내려간 언덕은 지금 그의 이름으로 새로운 터전이 되었다. 젊음과 낭만이 넘쳐 흐르는 신촌. 북악산 자락의 언덕과 학교를 오가며 젊음을 보낸 시인은 자신의 십자가를 메고 다니며 자신을 닦아 나갔다. 시인이 생활했던 기숙사. 젊은 시절을 보낸 기숙사 방은 그의 기념실로 꾸며 놓았다. 윤동주 시인의 그 시를 우리가 읽으면은 대단히 그 영혼의 맑음 이런 거를 느끼게 됩니다. 그걸 또 다른 각도에서 얘기하자면은 굉장히 순수하다. 거의 순수 시인이다. 이래 또 얘기할 수 있겠죠. 더군다나 윤동주 시인은 학생의 신분으로서 이 세상을 하직을 합니다. 그 학생이라는 그것도 하나의 또 순수를 또 나타내기도 하겠죠. 그래서 그리고 우리가 윤동주 시인의 시를 읽으면은 특히 별해는 밤, 특히 서시 같은 걸 읽으면은 대단히 그 맑고 그 깊이 있는 그 영혼의 깊이 같은 거를 느끼게 됩니다. 그거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그 순수가 되는데 세상에는 순수한 것을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는 땅 속에서 풍풍 솟아오르는 그 샘물, 이거는 그 무엇보다도 더 생동. 연희 전문을 마치는 그 해의 가을과 겨울, 시가 태어나는 창고가 되었다. 일본 유학을 위해 이름까지 바꿔야 했고 시대의 아픔은 그의 시가 시집으로 탄생하는 것을 막았다. 후배에게 시의 필사본을 맡기고 참회록을 쓰고 일본으로 떠났다. 맡겨진 그의 시들은 어떻게 해서 세상의 빛을 보았는가? 그의 시가 다시 태어나게 한 고을에서는 해마다 그의 시를 따라가는 백일장과 사생대회가 열리고 있다. 섬진강을 건너 따스한 햇살을 간직한 광양고을. 봄 소식을 가장 먼저 전해주는 봄의 전령지다. 광양을 기웃거리다 문화원에서 황현 선생을 만났다. 나라에서 500년을 선비를 길러왔는데 나라가 망하는 날을 당하여 한 사람도 책임지고 죽은 사람이 없으니 어찌 가슴 아프지 아니한가. 장렬한 삶을 마친 문장의 대가는 광양 땅에서 태어났다. 지식인의 본분과 위엄이 어떤가를 몸소 보여주었던 매천 황현 선생이 태어난 땅에서 저항 시인의 정신을 기리는 백일장 사생대회가 열리고 있다. 올해 광양신문이 제8회 윤동주 백일장 사생대회를 개최하게 됐는데요. 이 개최하게 된 배경은 그 광양시 진월면 망덕리에 가면 윤동주 선생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교수이신 정병욱 선생님의
정병욱 교수님의 가옥이 있습니다. 그 가옥 아래 그 윤동주 시인의 그 시를 숨겨놨던 그 장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소가 이후에 발견되고 그리고 이제 광양시에서도 그 가옥을 근대 문화유산으로 지정해놨는데요. 그것을 기념해서 광양신문이 윤동주 101장 사생대회를 통해서 우리 학생들에게 윤동주 선생에 대해서 더욱더 많이 알리고 또 정병욱 교수님에 대한 재조명도 좀 해봄으로써 무엇으로 주제를 삼았을까? 그 뿌리를 주제로 썼는데요. 그 사람 살아가는 세상에 그 양심과 관심, 그다음에 애정이 뿌리를 비유해서 시들어 썩어 문드러져 사라지지 않았냐는 그런 주제로 시를 써봤습니다. 주제가 길인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도로의 길을 저희가 갈 진로의 길로 비유해서 쓰고 있습니다. 광양은 윤동주 선생과 특별한 인연을 가지고 있다. 읍내에서도 1시간을 달려 만나는 한적한 포구. 거센 바닷바람에 생명을 다한 벚꽃이 어지러이 널려 있을 쯤 망덕포구를 찾았다. 망덕포구. 옛날 사람들이 섬진강을 거슬러 구례 곡성으로 가는 길목이었다. 외적의 침입을 망보았다는 데서 유리한 설과 전북의 덕유산을 바라보고 있다는 데서 생긴 이름이라는 설도 있다. Lord, you are hope itself. Love me like no one else, making my fears all melt in your presence. Life breathe into my soul. 망덕산은 높지 않은 산이다. 호남 정맥의 시작점이자 끝나는 참. 이곳에서 바라본 섬진강의 모습은 장관이다. 이 길목을 통해서 봄은 한반도로 올라 봄 소식을 전해준다. 바닷가를 거닐다 만나는 낡은 양철 지붕 하나. 대한민국 근대 문화유산으로 신분이 변해 있는데 이 낡은 건물이 무슨 의미가 있어 문화재까지 되었을까? 시인이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리가 엄청난 지금 저걸 이게 만약에 없어져 버리면 이거 동주는 소년지나 이런 그 신문지상에 어릴 때부터 작품을 많이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이미 알려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동주를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는데 근데 이제 정 박사 나이를 일찍이 학교로 간 이유가 이게 없으면은 윤동주도 없어요. 여기 이 자리에 책으로 만들어지지 못하고 후배에게 맡겨놓은 동주의 시는 후배의 어머니를 통해서 마루 밑에 숨겨져 있었다. 이걸 지금 드러내면은 이게 다음에 복원하시게 필사본 3부 중 마지막 남은 하나가 이곳에서 숨어 살았고 세상에 빛을 본 것이다. 해방이 되고 하늘과 바람과 별과 쉬가 되었다. Love me like no one else, making my fears all melt in your presence. Life breathe into my soul. 이렇게 아름다운 시를 보관했던 장소였다는 게 사실은 참 자랑스럽고요. 이곳에 이렇게 아름다운 시가 보관이 돼 있던 장소라는 것을 제가 많은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문학관이 빨리 이렇게 만들어져서 많은 우리 후세들이 여기 와서 느끼고 보고. 시가 마루 밑에 살고 있을 때 시인은 한글로 시를 썼다는 이유로 옥에 갇히고 그곳에서 27의 생을 마감했다. 시인을 죽음으로 몰고 간 제국주의의 현재와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는 현장을 찾아가 본다.
대한민국의 중심, 과거를 정산하고 함께 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있다. 일장기를 들이운 커다란 장벽 하나, 쉽게 열리지 않은 문, 제국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한 일본, 그것을 바라보는 매서운 눈길 하나. 해방이 된 지 70년이 되어 가지만 풀리지 않은 과거에 답답하기만 하다. 일본 아베놈이 이 아베놈 버전도 일본 놈들이 독도를 제 나라 땅이라고 우겨다고 교과서에다 실리고 세계 각국에다 선전하고 하니까 그걸 규탄하고 방지하고 경고하고 그래서 포기하려는 내용으로 한 거지. 독도 침략 야욕을 포기해라 여기 모양으로 또 타케시마 나를 취소해라 그런 거고 또 왜 뭐 할머니한테 와서 사죄하고 응군의 정신적 피해를 보상하라 거기에 참석하고 그 이외에는 이렇게 나온 생각과 방식은 다르지만 제국주의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모인 사람들이다. 서로를 격려하며 의지를 확인하는 두 사람. 아니 어머니도 111일 해야지 뭐 111일 아니 저 100일하고 수요 집회하고 목요일에 계속 나올 거야. 아니, 목요일은 111일 채우고 그 다음에 110. 우리는 분명히 호랑이의 기질을 갖고 있는 나라고 일본은 조직력이 뛰어나요. 원숭이처럼. 거기서 이제 무리에서 벗어나면 죽는 줄 알죠.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그런 문화가 있는 것이고 중국은 이제 돼지의 습성을 가지고 있어요. 먹는 문화가 발달. 한국은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긴다. 여기 의복 문화, 의복 문화가 발달을 하고 중국은 이제 음식 문화가 발달을 해 있고 일본은 이제 재주가 좋았어요. 원숭이가 재주를 잘 부린다. 근데 그것이 하나의 조화가 된다면 조화가 된다면 한중일 간에 엄청난 에너지가 나오죠. 우리나라가 옛날에 고구려 신라 백제가 싸우다가 망했듯이 한중일이 싸워서 얻을 것이 한 개도 없어요. 모임의 장소는 수요일만 되면 해방의 공간이 된다. 개인의 주장을 담든 단체의 주장을 담든 공개된 시위의 장소. 23년을 이어오며 하루도 빼놓지 않고 모인 최장수 집회. 정신대 대책을 위한 수요 집회. 1991년 8월 14일 돌아가신 김학순 할머니의 용기 있는 고백으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세상에 알려졌다. 이듬해 1월 8일 주한 일본 대사관 앞에서 시작된 수요 집회는 24년을 이어오고 있다. 정말 전 세계를 많이 돌아다녀 봤지만 이렇게 힘있게 투쟁하는 여성 활동가들은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당장 멈추십시오. 최근 일본 정부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역사 교과서 왜곡에 대해 바로 어제 우리 국회의원의 잘못을 한번 돌이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다시는 기러목 할머니와 같은 그런 앞으로의 다른 여성들이 우리의 후세들이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1945년 8월 15일 전쟁이 끝나고 나서 우리 사회는 얼마나 과거 역사를 올바르게 기억했는가. 매듭을 풀어가듯 하나하나 해결되어야 관계 개선이 됨을 알 듯한데 거기에 대한 반응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수많은 세월을 수많은 사람이 외쳐보았지만 메아리가 없다. 힘든 싸움을 이어오다 올해도 7분의 할머니가 운명을 달리했다.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다.
존재마저 부인한 제국주의의 책임은 언제나 이루어질까? 일본 정부의 반응과 다른 뜻밖의 장면을 목격했다.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는 잘못을 하지 않겠다는 참사비가 세워져 있는데 그곳을 찾아가 본다. 일제강점기 수탈의 현장인 군산. 한반도 강제 점거의 전병 역할을 했던 일본 에도 시대 양식의 불교 사찰. 해방이 되고 조교정에서 물려받아 선운사의 마사가 되었다. 강점기 시기의 불교의 역할을 전시하고 있다. 구한말 일제의 한국 침략 만행의 통조에 함께 움직였던 일본 불교 종단이 과거사를 반성하고 실천으로 옮긴 첫 사례여서 주목받았다. 해외 불교라는 이름으로 일제의 야육에 많은 도움을 준 일본 불교계. 수많은 아시아인에 대한 인권 침해와 멸시, 일본 문화의 강요, 존엄성 훼손 행위는 불교 가르침에 어긋난다. 포교의 이름으로 했던 참으로 부끄러운 행위, 진심으로 사죄하며 참여한다. 동북아 공동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한국과 일본과 중국, 삼국의 평화는 필요하다. 삼사문처럼 잘못을 인정해야만이 다시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다. 우리 독도를 사랑하고 우리 지역 군산의 문화재를 지키고 보존하는 목적으로 행사를 주최하게 되었고요. 앞에서 말한 독도의 가치의 중요성은 우리나라 국민은 물론이고 많은 정부에서도 인정해왔는데 가치를 인정해왔는데 일본은 이런 우리의 독도를 군사적인 목적으로만 생각하고 있고 그런 가치를 사랑하지 않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만 독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일본의 이런 생각을 이해할 수가 없어서 이해할 수 없고요. 저희는 이제 이런 행사를 계속적으로 주최해가지고 이 독도를 사랑하고 독도를 보존하는 그런 쪽으로 이제 행사를 계속 진행합니다. 냉랭하기만 한 한반도와 열도. 시인은 그 사이에서 분풍을 불어내고 있다. 한반도와 일본과 중국 삼국의 관계를 이어주는 소통의 길. 시인은 삼국에서 사랑받는 시인이다. 시인은 죽고 없지만 시인의 정신은 한반도와 일본과 중국 삼국에 살고 있다.